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영동 지역에도 내일 밤까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 예산 2천억 원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답변을 듣기에는 부족했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음식 폐기물 유출로 하천을 오염시킨 퇴비 가공업체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가중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다가오면서 강원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 최고 500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은 밤늦게 목포에 상륙해 대구를 거쳐 내일 오전 울진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영동 지역에는 내일 밤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고 5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해 영동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에서 40m,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5에서 30m로 예상됩니다. 태풍 통과 시 강원도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많은 비는 2일 밤부터 3일 오후가 되겠고 강한 바람은 3일 새벽부터 4일 오후가 되겠으니 가설물의 피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은 태풍 경로에 가깝고 지형적 특성으로 비바람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저수지가 시간당 5만 9천 톤씩 방류하는 등 저수지들은 수문을 개방하고 태풍에 대비해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설악산 등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이 통제됐고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 가을 축제와 야외 행사는 일정이 축소되거나 실내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강풍에 따른 농작물 쓰러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의 국비 확보전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필요액은 2천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강원도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는 12월 전에 국회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양 부지사가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좀 부여를 했고. 추가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모두 36개, 필요 예산은 2,037억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 사업은 9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일반 국도 건설 예산은 32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위해 드론, 플라잉 스켈레톤 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지만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춘천 철원 고속도로, 동해선 강릉 제진 간 철도 건설 사업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일정은 빠듯합니다. 이달에는 예산안 공청회와 종합정책 질의가 있고 다음 달 11일에는 국회 상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는 날은 12월 2일. 2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강원도는 대국회 접촉면을 최대한 늘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점으로 강원도는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또 국회에 상주하는 현장 대응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서 육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 명가량 서명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 수건 사업인 제천 삼척간 ITX 건설 여부는 2021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 동안 동의 인원은 3만 명가량으로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는 20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 인구 등을 감안하면 서명의 집중도는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천에서 삼척까지 미착공 구간 7개 시구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강원도지사 면담, 또 더 나아가서 대시민 권리대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 강원도 공약에 포함된 제천 삼척 ITX 건설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는 오는 2021년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량리에서 제천을 잇는 중앙선에 준고속열차 EMU 250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제천에서 영월과 태백까지 이어지는 태백선까지 EMU 250을 도입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강원 남부 지역, 영월, 정선, 태백 이쪽에 관광객 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역 발전도 많이 앞당길 것으로. 태백선까지 EMU 250이 도입되면 청량리에서 영월은 1시간 30분 줄어든 1시간 26분 만에, 태백은 1시간 50분 줄어든 2시간 24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내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이 되기까지 평균 27.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배현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지방 공무원들의 9급에서 5급까지 승진 소요 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광주는 21.9년으로 가장 짧았고 강원도는 27.1년으로 하위권에 속했는데 차이는 5년이 넘습니다. 9급에서 8급은 평균 2.1년, 8급에서 7급은 3.5년, 7급에서 6급은 9.5년, 6급에서 5급은 12년 걸렸습니다. 업무 강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가 승진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이것은 결국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도내에서 과속카메라 적발 건수가 많은 곳은 어딜까요? 정선 4부급 하위원끼리 17,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척 교동 지웰 라티움 아파트 입구 4,888건, 강릉 송정동 이마트 앞 3,944건이었고 횡성 공근면, 양양고속도로 홍천군 내촌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23건, 올 8월까지는 11건 등 모두 34건의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배현환입니다. 지난 8월 MBC가 보도한 음식 폐기물을 무단 방출해 계곡을 오염시킨 비료업체에 강릉시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몇 년 전에도 하천을 오염시키고 과징금만 낸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계곡이 온통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반짝이는 기름막이 물과 돌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을 휘저어보니 묵처럼 덩어리가 가득했고 파리떼도 들끓고 있습니다. 수질 분석 결과 유기물이 일반 하천보다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1개월의 영업정지도 가능하지만 업체를 고발까지 한 강릉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그 폐기물 처리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될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천만 원으로 대체했고요. 강릉과 동해, 삼척과 평창의 음식 폐기물을 수집해 퇴비로 만드는 이 업체는 강릉시에서만 매년 20억 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봐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비료업체를 상대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하천은 시커멓게 변색돼 있고 거품이 곳곳에 고여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보니 하천 방향으로 난 하수관에서 허연 물이 악취를 풍기며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강릉시는 업체 스스로 하천을 오염시켰다는 시인을 했음에도 처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만 1,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로
하천 오염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강릉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봐주기식으로 가서는 계속적인 반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과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강릉시는 비료업체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오는 5일부터 시범 운항에 나섭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플라이 강원은 5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김포, 무안 노선으로 야간 10시간을 포함해 57시간 시범 운항에 나서 항공기 안전과 운항 능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번 비행은 항공 운항 증명의 마지막 단계며 운항 증명을 교부받으면 다음 달 국내선 취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일선 해양경찰서 유치장의 저화질 CCTV가 고화질로 교체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동해와 목포, 여수 등 해양경찰서 6곳에서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양경찰서 6곳의 유치장에는 사람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52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설치 운영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